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학의 최성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역사회 간호학 모의고사 최종 파이널 3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자, 보건소의 설치 근거라고 그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형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크게 되죠. 그 중에서도 보건소의 설치 근거다라고 했었을 때에 시, 군, 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구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유형에 1번 집합체, 대면 공동체, 조직 지정학적인 공동체, 자원 공동체, 5번까지 선지가 있었을 때에 저 핵심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문제 또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37번 문제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을 때의 그 텍스트북의 순서대로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에는 그렇게 지역사회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에는 크게 지역사회 간호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최종의 목표에 대한 기출 문제는 최근 5년 내에 그렇게 빈출된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원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간호의 최종 목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퀴즈 문제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땡큐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정답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간호, 우리가 이제 직접 간호를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상담을 한다. 대상자 관리, 취약계층 대상 집중 지원, 자가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을 한다라고 전체 모든 게 답인 것만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의 목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5번을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 건강관리 기능 향상,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어떠한 용어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우리가 선지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그 문제의 선지처럼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의 변수, 그러나 그 의미가 주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서 문제를 풀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합니다. 간호사의 역할이죠.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최종에서도 우리가 이제 3회를 파이널에서 풀게 되었을 때 지역사회 간호사의 유형들이 나오고 우리가 앞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것 등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푸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1회부터 우리가 진단부터 시작해서 실전까지 지금 파이널까지 와 오셨을 때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어떤 개념, 용어가 출연이 되면 그거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38번 같은 문제에도 굉장히 쉬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여기 이게 핵심적이죠. 뭘 줬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기에서만 보고 푹 찍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크게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협력자, 교육자, 상담자, 조정자 다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뭘 찾았어요? 그렇지. 변화라는 게 있었어. 이 변화, 그것을 유도하는 사람 누구야? 네, 변화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될 수가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협력자다, 조정자다. 이것은 내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간호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을 때 그거를 플랜을 참고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협력자와 조정자가 가린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교육은
교육만 했다. 거기까지만 나와야 돼. 근데 교육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상담자는 어떠한 핵심 키워드가 들어와? 문제의 해결.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들어갔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 이것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유도를 해서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건행정 체계의 특징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보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포괄성 중심으로 가면서 이러한 것 등이 왜 이렇게 정책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는 100%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의료 보장으로 국민 의료비가 감소 추세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지금 우리가 증가 추세가 되고 있어. 증가 추세가 되고 있으니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왜 그래요? 네,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해서 또 우리가 크게 보면 또 어떤 거? 만성질환이 증가해서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급성질환의 감염병이야, 급성은. 만성질환의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한 개만 갖고 있지 않더라. 통계적으로 봤더니 2-3개는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래서 국민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보건 강화로 인한 주요 공공의료 공급체계 중심이다라고 했어요. 자, 1차 의료 강화를 해서 주요 공급의료 체계야? 공공의료 체계야? 여기가 핵심이지. X 쳐야지. 어떻게 되고 있어? 자, 민간 중심이다. 개원의들이 우리가 땡땡땡 의원, 땡땡땡 내과 이런 것들이 길 걸어가다 보시면 한 걸음마다 가면 있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마다 가면 보건소 있어요? 없어. 우리 시, 군, 구역 하나 이상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민간이 80에서 90%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땡 하고 틀렸다고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약이 없이 환자가 의료 제공자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자유방임, 우리가 말하는 행위별 수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상승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쓰고 있는 제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 4번 보세요. 공공의료 분야의 일원화예요. 우리 일원화라고 배우지 않았어. 두 집 살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는 라이센스를 어디서 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업무만 하냐? 지역사회 이제 보건소나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는 기술 지원만 해. 그런데 인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측정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하냐?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집 살림을 한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중복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나의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 복지부에서 다 살림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우리가 행정안전부로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니까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원화가 정답이 되겠고. 자, 그다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의 진행이다라고 했어요. 지속적이다. 우리가 쭉 이 사업을 했으면 쭉 가야 되죠. 이 사람에게 일회성으로만 그치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요, 습관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 사람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 체계가 이러한 특징 때문에요. 지금은 어떻게? 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은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와 소득의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5대 보험을 내죠. 그래서 그 5대 보험이 여기에 이렇게 선지에 출시가 된 거고, 자, 의료나 소득에 대한 것을 단답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퀘스천으로 물어봤어. 그러나 이거 사례형으로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산업재해가 등장하는 산업간호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산재가 터졌다, 산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나와도 우리는 이거 사회보장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터지게 되면은 의료 서비스 제공해주죠. 네, 그래서 그분이 다 치료가 될 때까지 해주시고 또 그분이 일을 못 하셨잖아요. 위로금이나 요양비나 이런 것들이 그 재보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의료와 소득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을 거지만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라는 건 어떤 거? 산업간호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1번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우리나라 태어났다 하고 태어난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강제다. 그리고 차등 납부다라고 했습니다. 네, 차등 납부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균등하게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요.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의 15%는 우리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면 150을 낼 것이고 100만 원을 벌면 15만 원을 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등 납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보험자의 차등 혜택이다라고 나와 있죠. 네. 내가 돈을 똑같이 안 냈다라고 해서 누구는 15만 원값 의료 서비스하고 누구는 150만 원값 의료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한 차등 납부는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균등하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등이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가 암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요. 단기예요. 단기 X.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헷갈리게 나온다. 현금 급여, 돈을 먼저 줘요? 네, 돈을 먼저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몸으로 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 현물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 아팠어? 그 돈 먼저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현물이 원칙이고 플러스 거기에 또 뭘 사용하고 있냐? 네. 현금급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보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일단의 원칙은 현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답 우리 2번 찾으시면 되고요. 42번은 100가구 사는 마을에 70명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마을에는 관절염이 굉장히 많아. 일단 뼈가 문제가 있어. 여튼 노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정부에서 그 마을에 관절염 주민을 위한 관절염 전문병원을 설치를 해줬대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을에 관절염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를 관절염 전문병원을 설치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보건의료자원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것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 분포성, 우리 효율성, 계획성, 통합성, 적합성이 있어요. 두 개 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적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5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우리가 지역보건법에서는요. 나오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보건소 기능부터 시작해서요. 업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그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 등은 지역보건법에서 우리가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건소의 업무예요. 그래서 1번 보도록 하죠.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관리를 하는 곳이 보건소가 하는 업무예요. 근데 나머지의 보건지소로부터 행정 규제 그 사람들이 행정 규제하는 파트 아니고요. 5년마다 계획 작성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이에요. 4년이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지만 글밥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끝까지 보건소의 업무와 보건소에 해야 될 일, 기능 이런 것 등은 다시 한번 숙지하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우리가 1차 보건 의료 제공에서는 4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A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우리 파이널에서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어떻게? 사례형으로 단답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찾아라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차 보건 의료 계획을 강화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도서벽지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라운딩을 이제 시골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러 이렇게 가보면 새롭게 건축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보건진료소 추가로 설치하는 거. 그래서 저기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 따시고 가셔야 될 현장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1차 보건 의료 강화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을 주민들은 시간적, 여기가 하이라이트지. 시간적, 거리적 의료 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시간과 거리의 핵심이다. 키워드.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았다면 우리가 1차 보건 의료 4A에 해당되는 필수 요소는 뭐냐라는 거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지속성. 여기서 말하는 건 가까워서 내가 보건진료소를 잘 갈 수 있어.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도서벽지나 말단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을이 우리가 그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러한 분들을 접근성이 높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강추하는 건 뭐라고 그랬지? 주민의 참여다라고 했어. 이런 1차 보건도 저렇게 설치를 해놔도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그 진료소를 이용을 하셔야 우리가 1차 보건 의료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4A 중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자, A 여성은요. 우리가 그 치질 수술을 하고 진료비 정산이 굉장히 빨랐죠? 그 다음에 B 남성은 골절성 후 진료비 정산이 늦었어. 자, A 여성의 진료비 지불 제도의 특성은 진료비 정산이 빨랐냐, 늦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비 지불 제도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료비 정산이 굉장히 빨랐다. 아니 차라리 포괄수가제의 특징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례형으로 가는 것 등이 굉장히 많은 문제 등이 그렇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 이제는 포괄수가제 두 개의 차이를 사례형으로 한번 더 풀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 연습으로 이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A는 굉장히 빨랐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포괄수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괄이다. 그럼 포괄의 특징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국민의료비 상승을 우리가 억제한다. 그래서 도입한 게 포괄수가제죠? 우리 바로 정답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의료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된다. 이건 어떤 거의 특징이야? 장점이야?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 의료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도 어떤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 과잉 의료 발생한다.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뭐 처방을 막 내도 괜찮아. 근데 포괄수가제는 그 질병에 딱 묶여 있으니까는 추가 처방 낼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행위별 수가제, 첨단 의료 및 과학기술 발달 유도. 여러분들이 2, 3, 4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잘 알거든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야? 포괄인지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암기한다. 이건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에 의료진의 자율성이 있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었던 거에 그 베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한 것 장비 등을 도입을 한다라는 거. 이게 다 의료진들의 자율성. 그것을 또 환자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처방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5번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46번입니다. 자, 간호사의 병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문제 내고 있죠? 앞전에서 계속 냈어요. 제가 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책 과정에서는 단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던가 아니면 첫 번째 형성계가 나온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간호법 제정이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꼈고 어느 분들은 가서 운동도 하셨을 거고 주저항도 하셨을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큰 문제 형성하는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단계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가 되겠어? 큰 문제를 형성을 해야 된대. 우선순위 막 다 이렇게 해놓고서나 그중에서도 골라야 되는 단계가 뭐야? 골라야 되면은 뭔가에 문제점 있는 것들을 모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우리 역학 부분의 모형이죠. 자, 심근경색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질병 발생의 원인 분석,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안 쳤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원인 분석. 자, 역학에 나오는 원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로 하였다면 모든 영향을 주는 걸로 파악하기로 했대. 저거 세 개를 기본 더 포함시켰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적용 가능한 역학 모형은 이랬어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이런 문제를 풀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만성질병의 역학 모형을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의 원인이 얽혀 있다라고 해서 거미줄 모형, 원인막 모형 그렇게 찍었어. 그런데 요렇게 풀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원인이 굉장히 많아. 다르게 정확하게 좀 더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정답을 여기서 찾는 건 이제 거미줄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예방 방법이에요. 48번에. 우리 여러분들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예방이 있었어. 이거 누가 말했지? 레벨과 클락이 말해서 크게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1차 같은 경우는 예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조기검진. 그 3차는 뭐가 되겠어? 재활,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변수 등이 1차, 2차, 3차로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예방은 재활을 해야 돼. 이 사람 치료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이 사람의 재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시켜서 우리 근로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예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합니다. 고혈압 예방 홍보. 자, 고혈압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3차 예방이라는 건 이미 이완이 된 환자를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기 치료 다 끝내고 사회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단계야. 그런데 여기 지금은 이미 이완이 됐는데 고혈압 예방이네? 그럼 예방차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1차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지, 1차. 자, 성인병 예방 캠페인. 뭐예요? 뭐가 들어갔어? 핵심 키워드. 그렇죠. 예방이 들어갔어. 그럼 뭐가 되겠다? 1차. 자, 당뇨 조기 검진 및 치료다. 핵심 키워드. 우리 달달달 외웠던 거. 그 뭐가 되겠어요? 여기 들어간 거. 이거. 그렇지. 2차. 자, 뇌졸중 관리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뇌졸중 관리. 이 사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죠. 그러면 그 매니지를 잘 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되겠어? 3차가 되겠습니다. 자, 집단 검진 같은 경우는 2차가 되겠지만요. 집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에듀케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1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3차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 해에 계획에 물려가지고요. 사망한 사람은 40명이래요. 그 다음에 중상을 입은 사람은 60명이라고 했어요. 자, 광견병의 치사율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치사율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왜? 코로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 치사율에 대해서 문제 우리가 역학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연습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공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개에 물려서 중상에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지. 100명이다. 그래. 근데 여기서 치사율을 확인하는 거야. 치사율은 뭐가 되겠어? 예, 사망하시는 분. 사망자가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분자 40 여기서 곱하기 우리 100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땡땡 했네. 그럼 뭐가 나와요? 40이 나왔습니다. 그 40%의 치사율을 갖고 있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우리 42번이 되죠. 전체 인구 200명이라고 준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걸 주게 된 겁니다. 200분의 4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라는 치사율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50번. 자,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 L씨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A형 예방접종 동그라미 하러 갔지만 이미 항체가 있었어요. 근로자 L씨는 A형 백신을 맞은 적도 없고 어릴 적 열병을 자주 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항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면역은 무언가요? 뭐예요? 자연이 줬어.
자연스럽게 나한테 왔어? 내가 뭔가를 찾아갖고 백신을 맞은 거예요? 뭐 맞은 거예요? 아니죠. 네,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겼다. 능동이 되겠지. 나도 아는 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거는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산, 엄마의 모유, 태반 이런 것들은 자연이죠. 근데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면 그거는 능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인공수동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우리 백신 맞은 거는 예방접종 인공수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3번과 같은 문제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스탑할게요. 틀렸어. 아이고야. 이 문제 다시 할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50번은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L씨는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A형 예방접종을 하러 갔지만 이미 항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 L씨는 A형 백신을 맞은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열병을 자주 앓았던 경험만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자신도 모르게 항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면역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 자신도 모르게 열병이 자주 앓았다? 뭔가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생겨난 거야. 그러면 뭔가 약물을 주입하지도 않았네. 자연에서 온 바이러스가 쑥 들어가고 A형 간염이 생겼네. 자, 이거는 자연산이죠. 네, 자연.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왔어. 내가 주사 맞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동. 그래갖고 정답은 우리가 여기 찾을 때 1번이 되겠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굉장히 백신을 맞잖아요. 우리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방접종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공능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은 뭐야? 인공으로 자연산이 아니라 뭔가의 주사체를 여기다 넣어서 내 몸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우리가 여기서는 1번이지만 지금 시국에 따라서는 코로나의 예방접종 때문에 인공능동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앞전에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지 않았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꼭 맞으시라고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학 연구에 있어서 단면 연구부터 시작돼서 코호트 연구까지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많이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 뒤부터는 악센트가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강조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문제 안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고혈압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우리 H라고 할게요. 예스군과 노군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신체 활동이 고혈압에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주군과 아닌 군, 이런 것들은 성정이 된 거죠. 고혈압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대주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여기는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게 되는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노년 부양비는요.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65세 이상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비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경제활동 인구 몇 명이에요? 500명이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죠? 네, 300명이다. 그래서 곱하기 우리가 100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60.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거 표로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가 유년이 나와 있죠. 0에서 14세. 그래서 유년 부양비도 책임질 수가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PC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식, 그 다음에 의료 이용 서비스 방식을 안내하고 건강관리 및 유지관리 기능을 설명하였다면 이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어떤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인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이거는 역대급으로 시험 문제, 국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저 선마다 1차, 2차, 3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유연 방어선에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돼요. 2차는 정상하고 기본 우리가 저항선 2개 관리하시면 돼요. 기본은 이제 다시 재구조화 시켜야 되겠죠? 그건 3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뭔가 질병에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뭘 해주고 있어? 지금 서비스 안내하고 건강증진 뭘 유지 기능을 하라고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차 방어야, 2차 방어야? 1차지. 그럼 여기서 1차에 내가 선을 알려줬잖아. 그럼 어떤 방어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유연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각 텍스트북마다 뭔가가 침투가 됐어.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텍스트북의 설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제가 다 섭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정상 방어선은 방어선이 정상인데 이건 어떡하냐? 우리가 보면 레벨과 클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침투가 됐어. 조기 검진, 조기 치료해서 얼른 이렇게 좀 열이 나거나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 선이에요. 이제는 저항선까지 침투가 됐다. 이 사람 얼른 치료해야지. 항생제 치료를 하든 2번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해야 돼. 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차는 유연 방어선으로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54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해서 실시한 직접 자료 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는 무엇으로 문제점 찾습니까? 네,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1차, 2차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는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서베이한 거고 2차는 남이 해놓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의 건강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는 네, 자료 수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 문제도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자료 제공은 여러분들 발품 팔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가 되겠어요? 가정건강기록지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2차야. 참여관찰. 가서 이렇게 업저베이션 했대. 열심히 그 집단에 들어가서. 이건 여러분들 직접 했어? 그렇지. 직접. 진료 기록부, 사망자료, 생정통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남이 해놓은 자료다.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2차 데이터가 대표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거잖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 관찰처럼 직접 1차 조사라고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직접이라고 됐지만은 시험 문제에 1차 자료 조사 요렇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2가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분석이죠? 네, 수학 분석의 SO의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우리가 WT, 그 다음에 WO가 있죠. 자, 그래서 SO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못 먹어도 그냥 전진하면 돼. 굉장히 이 회사에 강점이 있고 기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확장을 계속 시키겠죠. 그렇죠? 그 사업을 확장을 쭉쭉쭉쭉 시키게 되는 것이 우리가 SO가 되고 ST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 사업에 강한 점이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 사업에 계속 우리 태클을 걸어요. 망해라 막 이렇게 태클을 걸게 돼. 그래서 ST 이런 작업이 왔을 때도 분명 그 회사에는 S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다 공격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특별한 게 있거든.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던가 도입을 해서 더 강하게 그 위기인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 T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는 뭔가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 W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W는 힘이 없어. 회사가 힘이 없고 T는 어떻게 돼? 위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 그만해야지. 그만해. 크로즈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사업을 아예 문 닫아라. 그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WO 같은 경우는 뭐야? 그래. 너 회사는 힘이 없지만 내 기회 줄게. 그럼 어떨 때 기회를 줘요? 구조조정할 때 기회를 주잖아요. 어떻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을 확대하고 가는 거는요. 정답 1번의 SO가 되는 거고요. 여지껏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 SW. 구조조정. 그 다음 구조조정 같은 경우 WO죠. 기회 줄게. 그 다음에 사업을 축소. 사업 크로즈. 문 닫아라. 이거는 뭐가 되겠어?
여기 나왔던 SWT가 되고 혁신운동 그래도 기회 준다니까 으쌰으쌰하고 운동 한번 해보자 라는 거는 W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다른 방향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PPRS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죠? 56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A, B, C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나시죠? A 플러스 B, 2B 곱하기 C가 있죠? 여기서 크게 좌우하는 건 뭐야? C야. 그 C가 뭐가 되겠어? 사업의 추정 효과야.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가 보건소에 가시면은 좌지우지하는 게 누가예요? 그것을 보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있고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면서 A와 B가 C가 되는데 그 중에 공식을 봤더니 곱하기 C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더라.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 사업의 추정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은 56번에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7번에는요. 우리가 구조, 과정, 결과 이런 평가 도나베디언의 이런 평가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사업의 과정 평가 요소예요. 과정, 이 프로세스 안에 무엇가 얼마나 잘 됐는지 평가하는 요소, 100% 구조가 나오든 과정이 나오든 결과가 나오든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고 우리 최종에서도 또 할 거고. 자, 여기에서 인력은 뭘로 했죠? 그렇지, 구조잖아. 거기다가 인력,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세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라고 들어가게 되고 참여 인원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해보자. 우리가 참여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여율 이런 것들은 나의 이 프로그램의 그 비만 사업의 프로세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냐. 내가 만약에 뭐 구조평가 하려고 해서 내가 100명을 모집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계획서는 낼 수 있지만 그 100명이 들어와요? 안 나오죠. 그 100명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는 그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참여 인원과 참여율은 프로세스의 평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소율과 합병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과의 지표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8번이에요. 다음 중 방문 간호사가 하루에 한 곳만 방문을 할 경우 가장 우선 방문해야 될 대상자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출산한 지 1개월 된 산모, 6개월 동안 고혈압 관리 노인, 그 다음에 결핵 의심, 집단 장염 발생 초등학교, 근로자 집단 설사 발생.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봤었을 때 급성, 집단,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 세 개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군을 먼저 간다야. 지금 하루에 한 곳만 가래. 우선순위 짜서 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된다? 얘는 고민 안 하죠. 1번, 2번, 3번은 고민하지 않아. 왜? 뭐가 확실하게 감염병이 없거든. 그런데 4번에서는 장염이 있고 5번도 뭔가 집단 설사를 발생했대. 여긴 집단에 뭐가 있어.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될 건 뭐가 되겠어요? 아,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확실하게 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취약계층이 누가 되겠어요? 연령이 더 낮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4번을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금일 갑자기 보건소에서요. 마을 이장님이 경로당에 건강 에어로빅을 개최를 한대요. 네. 그래서 홍보를 부탁했어요. 근데 금일 바로 해야 돼. 그럼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기는 너무 시간이 없죠? 뭔가 세팅도 해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우리가 방송하면 되죠. 어떻게? 그러면서 마을 이장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오늘 마을회관에서 건강 에어로빅을 한다니까 몇 시까지 뭐 오셔라 라고 하게 되죠. 그럼 밭에서 일하다가도 듣고 밥 먹다가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회관으로 가서 열심히 우리가 건강 에어로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즉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터졌을 때에도 이러한 예시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정답 2번은 다른 사례로도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유념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서 정답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드 모형의 성향 요인이에요. 자, 성향 요인 보여지지 않아. 내가 암기할 때 항상 이래. 보여지지 않아. 그런 것들이 지식 하나만 외워봐. 그러면 지식 하나 보이게 되면은 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아 막 생각이 날 것이야. 자, 그런 것들의 성향 요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향 요인. 지금 여태껏 여러분들이 예시하고 말했던 거 뭐가 있어? 지식 나왔네. 그렇지?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또 나올 수가 있다? 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우리가 신념 보여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가치.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이런 하는 가치.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네. 하대시적이다. 국가고시 출제돼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 지역사회 조직 같은 경우 우리 여기에서 중재훈련, 뭐 신체적 유익성, 친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출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변화 과정은 이라고 그랬어요. 2022년도, 그렇죠? 2022년도에 내가 금연할게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자기 주변 사람한테 공개했잖아. 나 선언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뭐 했다? 담배로부터 찌들어져 있던 삶을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방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가 시험을 볼 때 2021년도 1월에 봤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의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이 선지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자기 해방이라는 것을 나 담배 끊을게요. 금연할게요. 나 살 뺄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자기 해방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남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2번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는 건데 뭐 2015년도인가에 한번 기출이 되고 기출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학교 생활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이 포함된 WHO가 제시한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이야.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 중에 학교 생활 참여, 여기선 이걸로는 핵심 키워드를 들 수 없어. 무엇을 핵심이다? 요거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이것만 보고 뭘 찍으면 되겠다? 아, 지역사회를 뭘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유지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유대관계 정답 2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했던 것처럼 뭐 이제 또 연습할 것처럼 뭐 코로나 사태를 비유해서 건강증진 학교의 사업 내용으로도 우리가 또 연습하면 돼요. 일단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다. 정답은 2번. 63번에 산업간호사가 분실 발생이 심한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폐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폐기능 검사의 목적은 이랬어요. 굉장히 별표 3개짜리 상해 문제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왜? 1번부터 5번까지 다 답 같거든. 그러나 산업간호를 전공한 저로서는요. 그 근로자의 폐기능 검사를 실시했어. 우리가 산업재해 발생했었을 때에는 작업 환경을 또 측정하고 근로자에서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 환경 측정이 아니라 이 사람 우리가 폐기능 검사 왜 해줘요? 자, 볼까요? 대상자의 예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의 피해 보상 기준을 결정하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장의 환경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건강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을 확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3번과 4번을 가지고 혼돈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업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진으로 인해서 렁CA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작업장에 뭐 그 환경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폐기능 검사를 이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로자를. 왜? 지금 현재의 이 대상자 근로자의 건강 위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이상이 있으면 예우가 어쩐지, 그 뒤로부터 또 뭔가의 세라피, 치료가 들어가야 되면 피해 보상 또 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하든가. 그 앞전에는 다 이제 의사의 진단이 확진이 필요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의 저 런 PFT를 하게 되는 이유, 폐기능 검사하는 이유, 우리가 위험 정도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별표 3개짜리 상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64번, 근로자를 화학물질이나 소음 발생 사업장으로 이동 배치하려고 합니다. 자, 신규 배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뭘가 핵심이다?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네, 배치하거나 신규 배치해야 돼. 그러다 보니 핵심 키워드가 나왔다. 또 배치 전 우리가 건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지만 앞으로 건강 진단의 예시는 모두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 3회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바따로 우리가 배치, 신규 배치 요걸로 핵심 키워드를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65번 보건교사가 시행한 학교보건사업 평가를 위해 보건사업 예산을 검토하고 보건인력 및 물적 자원을 측정했습니다. 평가 범주 중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예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건인력 동그라미, 물리적 자원 동그라미 이것만 보고 평가 범주는 뭐가 되겠다?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아니지? 아까 전에 프로세스는 제가 우리가 참여율,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뭔가 스트럭처를 짰어요. 거기에 들어갈 세팅을 하는 거지. 밥상을 깔으려고 뭔가 그릇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팅해야 되잖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입된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우리가 여기서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자,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 파트에서도 우리가 두 문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건교육 참가자가 30명으로 많은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의를 진행하는 방법. 그동안에 이제 심포지엄, 분단 토의, 정말 저기 할 때는요, 포럼도 나왔고요, 세미나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0명이 많은 소그룹에서는요, 토의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30명이 꼭 하고 싶대. 그러면은 거기는 교수진은 어떻게 이 그룹을 짜야 되냐면 토의 진행 방법에 분단으로 짜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될 수가 없죠? 토의 진행 과정에서. 자,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다? 2~3명의 동일한. 이게 핵심이야. 2~3명의 동일한 주제. 가정방문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토의 10명 내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빈출되었던 거 하나 안 나왔네? 네, 패널 토의가 있죠? 이 패널 토의도 자주 나왔었죠. 배심 토의라고 했고 4에서 7명 정도. 그렇죠. 4에서 7명 정도고 찬반이야. 우리 많이 풀어봤지? 찬반에 대한 주제야. 예스, 노야.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 패널 토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17번 가족입니다. 가족에서도 2문제. 진짜 많게는 3문제. 2문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 사정, 도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다? 취약점. 그래도 우리가 가장 빈출이 많이 나왔던 가정, 사정 도구, 가계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답인 사회 지지도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빈출이 되었던 것들이 계속 빈출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연대기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연대기는 뭐가 되겠어? 해마다 뭐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다 적어 내려가면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가정 사정도구로 핫하게 뜨고 있는 거. 사회 지지도는 취약계층의 센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저게 되고 우리가 가계도 3세대가 함께 사는 그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려놓은 거. 외부 체계도 가족 구성원이 취약계층은 한 사람에 대한 중심이지만 외부 체계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얼마나 주변 상황과 인터랙션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 가족 밀착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안 구성원 중에 친한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엄마랑 친해. 나는 엄마랑 소원해. 난 엄마랑 정말 갈등이 심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밀착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에서 이제 듀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시한 가족 발달 단계 중에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자녀들의 경쟁 및 불균형. 경쟁하고 불균형이 왜 생겨? 일단은 네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싸우죠. 네, 왜?
뭔가 사회생활이 되지 않아서 규범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려가 없어요. 이런 배려가 없는 단계가 어떤 거예요? 잘 몰랐으니까 배려가 없지. 그러면 어떤 단계? 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규범과 규칙을 알게 되면서 아, 저건 뺐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그러니까 배려가 생기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불균형이야. 불균형. 이게 경쟁, 불균형. 이런 것만 보고 학교 들어가기 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학령 정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령기는 어떻게 돼요? 학교 다녔죠? 규범 규칙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내 규칙이 규범과 뭐 확립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됐고 앞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런 생애주기별 과업 중에 그거의 핵심에 많이 나왔던 것 등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보도록 합니다. 이건 어디야? 환경 파트, 식중독. 네, 한 문제 나오죠? 손에 화농성 상처를 가진 영양사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손에 화농성 상처가 있어서 무려 노랗게 나온다거나 뭐 파랗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배식을 했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직담 뭐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이죠? 우리 69번의 정답은 포도상 구근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맞으라고 주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재난 있죠? 재난은 몇 문제? 한 문제. 진짜 그 해에 심각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문제. 지금은 두 문제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지진은요. 우리가 사회적 재난과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 있죠. 우리 감염병, 우리 사회적 재난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진에서는요. 척추골절로 이렇게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척추골절로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했어요. 컴플레인 했어요.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것은 일단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서 여기다 레드를 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척추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전신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컬러를 주고 싶어? 여기서 네, 황색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항색. 적색은요. 지금 아니면은 수분 안에 이 사람 숨 넘어가게 생겼어. 그랬을 때에는 빨간색 딱지 붙여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2단계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황색 딱지를 우리가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류를 황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종 파이널 지역사회 간호학 1회를 이렇게 35문항을 풀었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